한국이 그동안 비밀에 붙여왔던 현무-6 미사일의 초기 형태인 현무-5 재원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현무-6에 대한 기사가 조금씩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트럭형 발사대를 사용하는 현무 사냥이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무-6는 현무의 개량형으로 구체적으로 탄도, 중량 8톤급 단거리 형태와 8톤의 장거리, 사거리 형태로 나뉘어 개발 중이라고 밝혀졌고, 이러한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무 장거리와 파괴력 강화 형태로 불리는 현무-6의 탄도 중량이 북한의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 화성급보다 훨씬 무겁다고 언급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ICBM 수준에 근접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무 장거리형의 탄도 중량이 웬만한 ICBM보다 무겁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따라서 한국이 ICBM 완성 전의 다탄두 미사일, MIRV를 운영할 기반을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흔히 행복이라고 불리는 MIRV는 미사일 앞부분에 여러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발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탄두 개발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벙커버스터라는 용도가 위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으며, 이는 다탄두 미사일을 위한 베이스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만으로 한국이 ICBM을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고, 과거 기술로는 ICBM 개발이 어려웠던 점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ICBM 제작은 가능하지만 현대전에서 억제력을 발휘할 MIRV 개발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받았으며, 그래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을 우선 개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IRBM의 개발과 양산을 막기 위해 INF 조약을 맺었을 정도로 이 무기가 위협적이었다고 알려졌고, 현재 한국 상황에서도 전술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각종 유도 체계를 공개하며 그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셀비엠 발사 시험과 공대지 미사일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공개했으며, 초음속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과 고체 로켓 연소 시험도 동시에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9월에 반발하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압박하자 사전에 준비했던 여러 무기를 일시에 공개하며 한국이 강하게 대응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발사 직후 중국과 북한이 크게 당황한 반응을 보였고, 특히 북한은 셀비엠 개발이 쉽지 않다고 현실을 부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공개된 무기는 국내외 매체에서 셀비엠 발사 성공에만 집중했지만, 대한민국이 핵무장의 판인 셀비엠을 만든 사실 자체가 놀라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위력 미사일로 정체를 숨겼던 새로운 현무의 구체적인 스펙이 드러났으며, 휴전선에서 평양을 포함한 북한 주요 도시와 전방 군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탄도 중량 8톤의 단거리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6톤의 장거리형도 개발 중이라고 밝혀졌고, 아주 빠르게 실전 배치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완성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삼축체계인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이 될 예정이며, 현무-6 장거리형조차 탄두 중량 8톤급 이상의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로켓 추진으로 고도를 올린 뒤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현무-4도 함께 개발되고 있고, 관통력과 탄도의 위력 면에서 현무가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시 핵정보로 쓰기 위해 지하 150m에 지어진 북한 지휘소도 한방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기 때문에 현무-6가 단순한 벙커버스터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무-6가 8톤 탄두를 사용하면
1997년 벙커버스터로 개조된 B-61-11 핵폭탄과 같은 지하 300m 관통 능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알려졌고, 그래서 현무가 초강력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6 단거리형은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가까운 탄도 미사일임에도 탄도 중량이 8톤을 넘기 때문에 이 중 상당수가 관통을 위한 중금속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8톤의 고성능 폭약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6가 단순 벙커버스터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라는 용도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중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이 다탄두 개발의 사전 준비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 핵보유국의 주력 핵무기는 ICBM이나 SLBM으로 알려져 있지만, 탑재 탄도로 분류하면 머브와 와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머브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발의 RV를 탑재하며 각 RV가 100에서 500킬로톤 핵폭탄을 장착해 서로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한국이 ICBM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평가되었고, 그래서 아이어밤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이어BM이라면 현재 한국의 기술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이 높고 단가와 유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ICBM과 달리 핵공격 의심 없이 전술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무기 기술은 충분하지만 아직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게 아이어BM이 안성맞춤 무기라고 평가되고 있고, 개발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무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 3,0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MRBM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조정만으로 아이어BM 제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고체연료 로켓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아이어BM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무-6 공개로 중국과 북한,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치겠다고 느낄 것이 분명하고, 이제 한국은 하루빨리 아이어BM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핵자주권을 확보하며 완전 자주국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고, 다행히 흐름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원자력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약 5조 4천억 원을 투자해 2030년 세계 쇠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아이스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원자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더 가볍고 효율 높은 미사일 및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국산 원자로를 탑재한 현무 SLBM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선박에 탑재하면 저렴하면서 우수한 소형 원자로 양산 규모가 늘어나며, 축적된 노하우로 원자력 잠수함용 신뢰할 만한 원자력을 확보하기 쉬워진다고 전망됩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잠수함에 자국산 상업용 원자로를 사용한 사례가 있고, 이 원자로는 발전 효율이 높아 현무 SLBM 잠수함처럼 군용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민간 원자로의 농축률은 0.7에서 3%로 SLBM 핵잠수함 운영에는 부족했지만,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이 새로운 표준이 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농축률 5에서 20%의 핵연료가 헐류에 해당하며, K15 원자로도 상황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용으로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고농축 물질이 아니어서 국제 규제가 없고, 한국이 원자 물질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국산 원자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군의 수준을 얕잡아봤던 시절은 끝났으며, 이제 분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최첨단 기술력으로 모든 무기를 직접 제작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며 국제적 입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공업, 조선업, 자동차 등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의 넥스트 비행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시험은 엔진 출력과 핵심 항전 장비 테스트로 데이터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100% 국산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었지만, 한국은 터보팬 엔진 개발과 무인 전투기 시험 비행으로 국산화 성공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F-35 추락 사건이 충격을 주었고, 한국 공군은 이를 극복하며 위상을 높였지만 미국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F-35 동체 착륙 사건이 성능 논란으로 확대되며 록히드 마틴과 추가 도입을 고려하던 공군이 당황했으며, 이를 계기로 KF-21 개발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35 결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독자적 전투기 없이는 미국 방산 기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3이 스텔스 내부 무장창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추면 F-35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되며, 이를 통해 안보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KF-21이 개발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이는 중국 해군을 견제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엔진 국산화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터보팬 엔진 개발이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사청과 산업부가 2025년까지 888억 원을 투자해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한국이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